주가가 상승하기는 했는데 힘이 그렇게 많이 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장에 쏠리는 그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온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전에 우리 전화 연결할 때 들었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하루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된다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기 부양 대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타결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가장 현재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떨어졌을 때는 부양책 관련된 합의에 대한 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는 것도 결국은 합의 관련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양당 체계는 일단은 어쨌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효과들은 성장주 위주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이 추가 부양책의 효과가 오히려 이 성장주보다는 여태까지 피해를 받은 업종들에 대한 부양책을 해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의 연준 부의장은 일단은 내년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 회복은 1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정책 효과나 이 통화 정책이나 정부 재정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 부양책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시점이 이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때의 그 주가 지수 포인트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는 일단은 좀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워낙 경기 부양 대책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 대책이 합의가 돼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의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합의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시장에서 또 이거를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이 부분도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라도 그렇게 힘 있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떨어지는 것도 뭐 얼마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하락폭 자체도 더 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은 이 연말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던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지분이 많아지면 또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제재가
자체가 좀 들어오지 않는 개인 동학개미 운동에서 예.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일단은 조금 수급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와중에 코스피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IT나 시클리컬 업종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적 개선 업종에 좀 주목을 하자 하면서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업종이 운송 업종 그런 쪽으로 좀 봐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급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 들어서 지금 그 1조 넘게 그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3월 달서부터 뭐 그 이전서부터 따져도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보통은 위안화와의 통화 가치와 비슷한 부분으로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예.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중국이 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그 신흥국가들이 통화를 좀 매수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 외국인 매수에서 가장 많이 좀 들어가는 게 IT 업종이거든요. IT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년에 좀 보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봤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0조에서 바로 5위로 떨어져 버린 그 종목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아무튼 뭐 각종 그 언론을 보면 이 불만이 정말 뭐 최고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럴 만도 한 게 불과 며칠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가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공모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비해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니즈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은 이 3분기 관련된 거는 좀 다소 눈높이가 낮춰진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아티스트 자체가 방탄소년단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 포트폴리오, 단일 아티스트로 가기에는 또 시장에서에 대한 좀 불안감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는 좀 그동안이 많이 올라갔던 그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좀 해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업종을 봤었을 때 2021년의 실적을 봤었을 때 밸류가 현재 SM이나 뭐 YG나 JYP 봤을 때 한 2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빅히트의 그 밸류는 한 40배 가까이 40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밸류에이션 좀 해소 과정들이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이 MSCI 특례 편입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주가가 31만 원 선을 돌파를 해야지 MSCI를 편입할 수 있는데 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18만 원인데 그렇죠. 31만 원까지는 그렇기 쉽지 때문에 않다라고 봐야 이 되겠죠. 결국은 MSCI 편입이 됐을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공백 리스크도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MSCI 이 11월 중순 이후에 그 이슈가 해소가 된 이후에 좀 봐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엔터 주식들은 25배 PR이 네. 그다음에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이 40배인 거죠. 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공모 가격을 높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그 말씀하실 때에
특히 지난주에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항공주, 아니, 그 여행주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으로 한번 차용해서 생각해 보면 예. 빅히트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그 엔터 주식들도 많이 하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도는 다른 엔터 주식들을 매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전략일 것도 같은데. 저는 이 말 결국 순환매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업사이드 측면, 초과 수익이 높은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엔터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성장주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고요. 일부 이제 우리가 순환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피해받은 업종을 들어가는 이유는 실적이 대바닥 찍고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무게감을 두기 때문에 초과 수익의 업사이드 측면을 좀 높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내가 지금의 투자 시점을 보고서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서 만약에 접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엔터주 업종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항공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카지노 업종, 카지노. 카지노 업종도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회복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이 위안화가 절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정상화가 되게 되면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현재 카지노 3사,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예. 이런 3사 업종들이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 중에서 기관 수급이 좀 가장 많이 포착되는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업종 그리고 카지노 3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SK 하이닉스가 그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들이 어떤 형태로서 전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인텔을 사업을 인수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그렇죠. 근데 20년에 이제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인수가가 너무 높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하이닉스 자체는 주가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낸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중국의 견제를 좀 막을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과잉 투자를 해서 공급 과잉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하락하는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네. 부분들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 공급량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